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차 결정 규칙을 배웠는데요. 그 순차 결정 규칙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RS하고 뒤에 나오는 DL 배열법입니다. CIP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RS 배열법, 그 CIP법이라고도 하는데 단계는 첫 번째 여기 있듯이 비대칭 중심에 있는 4개의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 결정 규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치환기를 1, 2, 3, 4번이 되겠죠. 가장 낮은 취향기를 관찰자의 반대편에 놓고 나머지 3개의 취향기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로 배열하면은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R, 그리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은 왼쪽이죠. 그래서 S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의 배열을 하게 되고요. 실제 거울상 이성질체의 위치에서 R은 여러분들의 왼쪽에, S는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게 R, 이쪽이 S의 배열로 표현을 하게 되죠. 관찰자의 가장 낮은 부분이 반대쪽에 위치하고 1, 2, 3, 그 다음 원소의 순차 결정에 의해서 오른쪽 우선향인지 아니면 왼쪽 좌선향인지 결정이 되고요. 오른쪽 시계 방향의 방향성은 R, 그리고 반시계 방향은 S 배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CIP 배열법, R과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순차 결정 규칙이었고요.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 1. 이체 중심에 직접 결합한 원자의 원자 번호를 비교해서 원자 번호가 큰 것부터 작아지는 순으로. 그래서 여기 있듯이 불소, 염소, 그리고 브롬. 맨 밑에는 요오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소 했을 때 가장 큰 게 브롬이죠. 1, 그 다음에 염소 2, 불소 3, 수소 4로 순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불소, 산소, 질소, 탄소가 있다면 탄소가 4, 질소 3, 산소 2, 불소 1의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제1규칙이에요. 분자가, 원소가 큰 것부터 작아지는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2번이 입체 중심에 직접 붙어 있는 원자 번호가 같을 경우, 탄소, 탄소 같을 경우 2번과 3번에서 그 원자에 붙어 있는 다른 원자의 번호, 규칙 1에 따라서 적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수소가 붙어 있죠. 이거는 이게 2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원소만 봤을 때는 산소가 1번, 탄소가 2번, 수소가 4번이 되겠죠. 1규칙입니다. 이건 2규칙. 첫 번째 붙어 있는 원소가 동일할 시에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원소의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탄소가 3개 붙은 거, 2개 붙은 거, 하나 붙은 거, 하나도 없는 거. 이쪽이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고요. 브롬, 산소, 질소, 탄소. 산소에 수소가 붙은 경우 CH3가 붙은 경우, 질소에 CH3가 붙은 경우 H가 붙은 경우 우선순위가 더 증가하는 거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차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취향기가 이중 또는 삼중 결합처럼 다중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중 결합은 2번, 삼중 결합은 3번이 반복된 것처럼 취급을 한다. 결합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이중보다는 삼중. 오케이. 4번 입체 중심의 취향기로 2개의 동위 원소가 붙어 있는 경우 질량수가 큰 원소부터 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동위원소, 트리튬, 중수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당연히 중성자 수가 많은 트리튬 3개, 중수소는 2개, 수소는 하나죠. 1, 2, 3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 결정 규칙에서는 1번과 2번 규칙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2번 순차 결정 규칙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해서 다음 각상의 순서가 높은 것 A는 B는 C는 D는 COH, COO, 브롬, 요드, 아이소프로필기하고 텄 부칠 3개냐 4개냐 CH2OH, CH2Cl 5와 Cl 산소보다는 염소가 높죠. 오케이. 첫 번째가 같을 경우 두 번째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걸 순차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SR 규칙, CIP 규칙과 굉장히 유사해요. 피셔 투영법입니다. 이건 DL로 표현하게 되죠. D는 오른쪽이고요. L은 왼쪽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피셔 투영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그대로 평면에 그려주고 마치 입체 형태로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입체 중심의 취향기를 정해진 법칙에 따라 동서남북 실선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봅시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될 거예요. 동서남북. 두 개의 관계는 R 부탄 2올, S 부탄 2올이에요. 결국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를 나타낼 거고요. 순차 우선 결정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은 누가 1이에요? 3번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은 R, 왼쪽으로 회전이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S라고 얘기했죠. 4번은 관찰자의 반대쪽에 놓게 되고요. 좌우의 팔은 앞으로 향하고 남쪽 부퉁은 뒤로 1, 2, 3이 될 거고요. 1, 이쪽에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아닌가요? 이쪽에서 관찰을 하면은 4번이 있고요. 2번과 3번이 뒤로 남쪽, 북쪽이 들어가게 되고 OH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1, 왼쪽 반시계가 됐죠. 그래서 R과 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피셔 투영법은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DL 또는 피셔 투영법의 배치 규칙이에요. 그게 어떻게 배치 규칙을 하느냐, 여기 있죠. 실선으로 표현된 거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리는 거고, 점선은 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동서는 앞쪽으로, 남북은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입체 모양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건 글라이세롤이라는 분자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탄소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수소가 제일 작으니까 4번이 될 거고요. 탄소에 OH가 붙어 있죠. 탄소에 OH가 붙어 있어요. CH2OH, COH가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높은 거는 산소가 붙어 있는 게 1번이 될 거고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앞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얘긴데. 그쵸? 안 그래요? 그리고 어느 게 2번이에요. 뒤쪽으로 돼 있죠. 방향이 우선형을 띠게 된다는 거죠. 4번, 1번, OH가 1번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은 OH가 제일 낮으니까요.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두 개는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양상으로 뒤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는. 그래서 1번, 3번. 좌로 되겠죠. 지금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H가 앞으로 나와 있고 CHO 한 1, 2, 3 이렇게 이게 바로 DL 배열법, 피셔 투영법입니다. D는 R과 동일한 거고요. L은 S랑 동일한 거죠. 좋아. 오케이. 결국에 RS와 CIP법과 DL 배열법, 피셔 투영법을 이해하려면 순차 결정 규칙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규칙 정리를 해놨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규칙이 그대로 글로 표현됐어요. 봅시다. 입체 중심을 포함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되
탄소의 산화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치환기를 북쪽, 위쪽을 표현할 거예요. 낮은 것을 남쪽.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붙어 있는 거를 북쪽에다가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으면은 위쪽으로 합니다. 입체 중심을 기준으로 동서에 있는 두 개의 치환기는 종이의 앞쪽이에요. 남북은 뒤쪽이고 배치하며 남북은 종이의 뒷면에 향하게 한다. 그리고 좌우는 종이의 앞면을 향하게 한다. 규칙 1, 2를 통해 그려진 구조가 입체 중심으로부터 OH기가 오른쪽 배열되어 있으면 D, 왼쪽에 배열되어 있으면 L로 표시를 한다.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1, 2번 규칙을 따라서 세로 방향 사슬을 결정을 하고 북쪽에 산소가 많은 거, 남쪽에 덜 있는 거, 그리고 좌우에 앞쪽으로 위아래 뒤쪽으로 배양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분자에 OH가 탄소가 붙어 있다. 그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 왼쪽에 있으면 L로 표기가 된다. 방향성도 항상 OH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순차 결정 규칙에 의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형성이 되게끔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순차 결정 규칙에 알아서 방향을 결정해도 되지만 이 1, 2번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OH의 위치에 따라서도 오른쪽에 있으면은 우, D,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 좌, L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규칙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기가? OH기가. 그러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OH기가 오른쪽, OH기가 왼쪽이죠. D, L.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회전을 해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 DL 표기 규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회전을 만들거나 또는 피셔 투영법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 배열을 해도 OH의 방향에 따라서 D폼 또는 L폼, D배열, L배열이 결정이 항상 규칙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피셔 투영법은 글라세르알데하이드를 기준 물질로 하여 단당류 유도체의 입체배열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글라세르알데하이드 CHO, HOH, C2OH 기본 형태예요. 이게 요 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 방법이 바로 피셔 투영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셔 투영법 DR폼은 당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글라세르알데하이드. 그래서 위쪽에 산소가 배양되게 CHO, 아래쪽에 CH2OH. 좌우. 오케이. 그러나 이 방법은 입체 구조를 평면적으로 나타내는데 편리함으로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 입체별을 나타내는 데도 흔히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셔 투영법은 일반적으로 입체 구조를 평면으로 그냥 표현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평면 자체를 이용을 해서 또는 이해를 해서 입체 구조를 상상을 해내면 되는 거죠. 피셔 투영법, DL 배열법으로 표현된 입체 배열은 입체 중심을 기준으로
평방향, 좌우, 동서예요. 두 개의 취향기는 종이 앞면으로. 수직 방향, 남북, 상하 방향에 있는 두 개의 취향기는 종이의 뒷면으로 향하게 배치를 하게 된다. 이게 규칙이었죠. 오케이? 그리고 위쪽은 산소가 많은 거. 그럼 산소가 첫 번째 붙어 있는 게 위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OH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 왼쪽에 있으면 L로 배열이 결정이 된다는 규칙입니다. 오케이? 이 규칙은 항상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게. 오케이? 위아래는 종이의 뒷면, 좌우는 종이의 앞면으로 향하게 배치를 한다. 다음 화합물은 입체 중심이 피셔트형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3차원 구조로 나타내고 입체 배열을 RS로 표현하라. 이거는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뭐 피셔트형법은 DL로 표현되죠. 그러면 D는 S고 D는 R이고 S는 L로 먼저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걸 구분해서 피셔에서 DL을 결정하고 RS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결국에 시계 방향으로 순차가 결정이 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결정이 되느냐를 구분지어서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선 순차 결정을 해야겠죠.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수소가 항상 제일 낮을 거예요. 4번.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붙은 게 높은 거죠. 그럼 탄소보다는 질소가 높으니까 질소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C, 탄소는 똑같아요. 그랬을 땐 그 다음에 있는 거. 탄소가 더 높죠. 2번, 이게 3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소는 맨 뒤쪽에 놓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좌우는 앞으로 나오게 되고 상하는 뒤로 빠지게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1, 2, 3이에요.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1, 3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니까 또는 피셔-투영법으로 표시되면 D겠죠. 근데 여기서는 입체별을 RS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 풀어드렸어요. 답은 그쵸? 입체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앞, 뒤, 좌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는 앞으로, 위아래는 뒤로. 그리고 방향은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 답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꾸 풀어봐야 돼요. 제가 다른 어려운 응용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대부분 시험 문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기억해서 여기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4번 제일 낫죠. 탄소, 탄소, 불소. 1번 탄소, 탄소. 동일하죠? 근데 하나 더 탄소. 그 다음 걸 봐야 되는데 수소죠?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수소가 관찰자의 반대쪽으로 가게 됐다. 그럼 이쪽에서 쳐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양이 될 거고요. 좌우는 앞으로 나오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는 뒤로 내려가는 모양이 될 거고요.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다음 방향이 2, 3이죠.
그쵸? 그러니까 1, 2, 3. 시계 반대 방향. S. 그쵸? 안 그런가요? 이차비열에서도 수소가 반대쪽에 있으면 1, 2 뒤에 있으니까 3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수소가 이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소가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 2, 3이 되는 거죠. 꼭 해보세요. 그럼 다음 3번 C. 이거는 순차 결정을 안 해봐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나왔죠. 산소가 많은 게 위, 작은 게 아래. 좌우는 앞으로 배열된다.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4, D는 하나와 같은 거죠. 규칙이에요. 그냥 결정되는 거고. 순차 결정 규칙을 따도 됩니다. O가 1번, H가 4번이겠죠? C, H2O니까 이게 2번, C니까 CH 수소니까 3번일 거예요. 그러면 4번에서 4번 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렇잖아요. 수소는 저 뒤쪽에 있는 거고 OH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1번, 2번 뒤쪽, 3번 R이 되겠죠. OH만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피셔 투영법의 규칙을 따라서 바로 마지막 동일하게 봅시다. 수소 4번, 그 다음에 C, H3, C 이중결합, C, CH예요. 그러면 C가 제일 높은 거는 CH2 붙어 있는 이중결합. 이중결합은 두 개 있는 그런 형태, 두 번의 결합을 이룬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C에 또 C, 이거는 C에 수소, 이건 C에 C가 두 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죄송해요. 이게 3번,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좌우는 앞으로, 위아래는 뒤로. 1번부터 회전을 해보면 되겠죠. 1번, 뒤로 가 있잖아요. 얘는 뒤. 그쵸? 1번, 2번,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3번.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S. 됐죠? 뒤로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쪽, 뒤쪽. 뒤, 앞이죠. 1, 2, 3. 이런 느낌. 여튼 피셔트 용법은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으면서도 입체를 상상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순차 결정 규칙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순차 결정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좌우는 앞으로, 위아래는 뒤로. 해서 방향을 결정해 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입체 모양을 만들 때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R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성을 표현하게 되는데 수소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수소가 있으면 이쪽에 수소가 배합이 되고요. 이렇게 앞쪽, 앞쪽, 뒤쪽, 앞쪽, 앞쪽, 뒤쪽. 수소를 반대쪽에 놓고 회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규칙성 모르시겠어요? S배열 같은 경우는 앞에 튀어나온 거 다음에 일반적으로 뒤쪽으로 돌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돌거나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 거부터 해서 뒤로 또는 튀어나온 거부터 뒤로 들어간 거 또는 중간 거부터 튀어나온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꼭 순차 결정 규칙 확인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비대칭 탄소가 없는 카이라 분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